교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족보 지문 이거 원래 시험을 우리가 200개 지문 나오는 게 원칙이거든요. 40문제 오지선다행이면. 근데 이제 박스형 문제로 나오니까 200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지금 250개예요. 그러면 이게 250개 봐야 몇 문제입니까? 50문제. 50문제가 아니고 5, 4, 20, 6, 4, 24. 50문제네, 50문제. 50문제죠. 40문제 시험에 나오는데 50문제 10개 정도 더 한 급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 많은 게 아니라고 이게 원래.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게 개정된 거, 맨 마지막 부분에 올해 개정된 거에 다 있습니다. 거기 어디에 있냐면 241번부터 맨 마지막 10문제는 올해 개정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240개에다가 241번부터 그 임신 출산인 경우 6개월 초과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42페이지 사업자 등록증 게시해야 된다. 그 다음에 243페이지 그 허가받아야 되는 기준 면적 180에서 60제곱미터 이렇게 바뀌었죠. 개정된 거. 그 다음에 244번은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 하는 거 이거 다 개정된 거잖아요. 특히 맨 마지막 10문제 중요합니다. 10개가. 그 다음에 246번은 작년 10월 17일 날 개정됐는데 작년 시험에 안 나왔거든요. 이게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그 다음에 247번은 3개월 이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집합 금지 조치를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을 한 경우 사정 변경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하니까 주인 돈 내줘야 되죠. 아마 이 10개 맨 마지막 10개 중에서는 최소한 1개 지문 이상은 나올 겁니다. 그럼 어떤 분이 또 1개밖에 안 나오냐 이러던데, 최소한이라고 했어요. 최소한. 제가 출제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10개 중에서 1개만 나오면 이거 1분만 하면 10개 다 보는데 그거 어딥니까? 1개 지문이면 엄청 큰 거예요. 몇 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 250번은 농지법, 이것도 중요하죠.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법의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농지법 이행강제금도 감정가,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중에서 더 높은 금액 100분의 25, 이것도 중요하죠. 올해 개정된 거니까. 자, 그래서 꼭 좀 읽어보시고, 이게 어떤 분이 또 왜 답은 안 줍니까? 문제만 쳐내놓고 이렇게 인터넷에 올린 분이 있더라고요. 전부 옳은 것만 했어요. 그래서 답 X 해놓으면 또 뭐가 X인지 몰라가지고 해설을 또 적어야 되니까 그럼 자꾸 지문이 길어지잖아요. 더 내용이. 그래서 다 옵니다. 다 오니까 그냥 그 사실 틀린 걸 내가지고 뭐가 틀리는지 그것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일단은 이게 설명을 다 해야 되니까 그냥 5만 해놨어요. 5만. 다 맞는 내용입니다. 꼭 읽어보시고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연락하십시오. 이게 제가 우리 학원 다니는 분들이라고 하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2주 정도 남았는데요. 시험 그때라도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여러분들끼리 먼저 토론해보고 이렇게 하면 아마 답이 또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8번 할 차례죠. 네, 18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3번입니다.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500만 원 이하가 들어죠.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는 원래 100만 원 이하가 들어였어요. 처음 법 만들 때. 단 최근에 최근에 개정된 거, 연수교육은 2014년에 도입됐기 때문에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가 들어요.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가태료 빼고는 다 개업공개사는 100만 원 이하가 들어죠. 그래서 맞네. 그 부당한 표시 광고도 최근에 신설됐으니까 최근에 신설된 거는 다 500만 원 이하가 들입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맞습니다. 부당한 표시 광고, 허위 매물, 미끼 매물 올려도 500만 원 이하가 들여. 그래서 답 3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3번은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니까. 그리고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와 협회는 오로지 500만 원 이하가 들여 하나밖에 없죠. 위반 시제재가. 3번이 정답이고요. 19번은 3년에 한 번 출제됩니다.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제도. 우리 암기 프린터는 16번 맨 밑에 있는데, 예치 명의자는 개공은 신체 보전 7명이죠.
자, 그다음에 예치기관은 금융기관, 예치기관은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 반환보증서 발행기관은 보증보험회사, 금융기관이죠. 그래서 답 1번입니다. 암기 프린트 16번 맨 밑에 있습니다.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제도,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입니다.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에스크로우 제도와 유사한 제도죠. 이걸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한다는 규정은 없는데 시험에 1개월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시험에 나왔어요. 기타 등등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으로 업무정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9번에 1번이고 20번은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이 답입니다. 1개월이 5번 나오죠. 토지거래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월, 매수청구 1월, 선매자 지정통지 1월, 선매협의 완료 1월, 선매협의 완료 조서 제출 1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30일 이내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30일. 자, 그래서 답 1번이고 2번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야 된다고 돼 있지 1개월 이내 알려야 된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2번 틀렸습니다. 3번은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허가관청에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X. 4번은 국가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공공단체 중에서도 매수할자를 지정할 수 있죠.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은 감정가격이 아니라 매수가격은 공시지가, 선매가격이 감정가격이죠. 선매가격이 감정가격. 그래서 20번에 1번이고요. 21번 교육 틀린 거 모두 고르면 기억 틀렸네요. 실무교육은 법제도의 변경이 아니라 법률 지식이 들어가야 됩니다. 리얼은 연수교육은 7일 전까지가 아니라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되죠. 그래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됩니다. 미엄은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 아니라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3번입니다. 기억, 리얼, 미엄 세 개가 틀린 지문입니다. 해설 받으셨죠? 해설지. 여러분들도 원장님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돼. 제가 강의하는 학원, 해설지 주는 학원 여기밖에 없어요. 오히려 해설지 만들어가지고 보냈다고 막 욕만 얻어먹었어. 종이값 네가 낼래 이래서 예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 보내. 그냥 답만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거 답만 보내지 해설 보내면 혼나요. 근데 여러분들 해설지까지 다 주니까 꼭 읽어보셔야 돼. 안 읽어보면 국가 민족을 위해서 낭비잖아요. 자 22번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외국인도 특례라는 건 뭡니까? 특별한 예외죠. 특별한 예외. 특별한 예외가 특례인데 매매계약은 특례가 아닙니다.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매매계약은 30일 이내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가 되려고요. 2번 교환계약이나 3번 증여계약은 우리나라 사람은 신고 안 합니다. 근데 외국인은 특별히 예외적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60일 이내. 60일 이내 신고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4번, 5번 계약 이외의 원인은 6개월 이내 신고해야 되죠. 신축, 정축, 개축, 재축, 그 다음에 상속, 환매권 행사 이런 거 전부 다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5번 경매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 신고해야 되니까 취득은 매각 대금을 다 낸 때 취득하죠. 매각 허가 결정일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격려한 날로부터 X입니다.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5번이 답입니다. 매각 결정일로부터가 아니라 매각 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6월 이내 신고해야 되고 6월 이내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27번에 있습니다. 5번이 답이고요. 23번 개업공개사의 의무로 명문화하고 있는 것을 모두 고르면 했는데 전속중개계약은 체결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유라고 했잖아요. 단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으면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서 사용해야 되고 비공개 요청하지 않는 한 7일 이내 정보 공개해야 되고 인적사항의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3년 동안 전속중개계약서 보존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그러나 전속중개계약 체결하고 안 하고는 자유입니다. 의무 없습니다. 니은 계약서는
작성, 교부해야 됩니다. 이 기출문제인데 또 이것도 너무 깊이 따지면 계약도 안 했는데 계약서 작성해야 되냐 이렇게 또 따지면 할 말 없어요. 이게 계약은 했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기출문제입니다. 니은은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해서 쌍방교부하고 5년 보존해야 됩니다. 디귿은 중개보수영수증은 법정 서식 없기 때문에 교부할 의무도 없고 보존 의무도 없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 보수영수증은 법정 서식이 있기 때문에 교부는 해야 됩니다. 보존 의무는 없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 보수영수증도. 자, 리얼 신의성실 품위유지 공정중개 할 의무 있습니다. 명문규정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 선관주의 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는 판례가 인정하고 있죠. 민법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명문규정이 있습니다. 민법에. 근데 공인중개사법에는 없고 판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의민은 위임인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이런 명문규정이 민법에는 있지만 공인중개사법에는 없다. 답 3번입니다. 기출문제입니다. 3번. 24번. 옳은 것은 했는데 옳은 것은 1번이 답이네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 제한사항은 신고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죠. 따라서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는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고 전속 중개 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이다. 그러나 계약서 필요적 기재 사항 아니고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될 사항은 아니다. 1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입주권 분양권은 부가가치세 제외가 아니라 포함된 금액을 적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거 부가가치세 10% 분양가가 뭐 1억이면 그게 포함되어 있죠. 그 포함된 금액을 적고 등기된 이후에 거래할 때는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요건 좀 어려운데 서식을 봐야 돼. 서식이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데 한 문제는 가장 중요한 서식이 확인설명서, 두 번째가 전속중개계약서, 세 번째가 부동산거래 신고서 서식입니다. 3번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물건별 거래가격란에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에 대한 기재란은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은 집합건물은 연면적이 아니라 전용면적,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을 적습니다. 연면적은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연면적입니다. 기출문제인데 이것도 5번 이렇게 나왔는데 신고 위반해가지고 대한민국 모든 법률에서 신고 위반으로 징역 벌금 없습니다. 신고라는 것은 신고를 하면 행정청이 반드시 수리해야 되는 게 신고입니다. 그래서 신고 위반하면 뭡니까? 가태료죠. 가태료입니다. 거짓 신고하면 5% 이하 가태료잖아요. 거짓 신고하면. 자, 그래서 1번이 답이고 25번은 자격 취소되는 경우 옳은 것은 답은 5번입니다. 5번. 1, 2, 3번은 절대적 취소고 4번이 조금 어렵죠. 4번이. 근데 4번은 그냥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니까 절도죄로 징역형 받아도 자격 취소 안 되잖아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이 말이 없어서 이 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라고요. 그냥 틀리 보고 한번 충격받고 좀 더 꼼꼼하게 보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실제 시험에 꼭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징역형 이 법에 의한 징역, 저 법에 의한 징역도 있으니까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 그래서 이게 4번으로 답하고 5번까지 안 가고 틀리라고 이렇게 한번 내봤어요. 1, 2, 3번은 아닐 거고요. 25번의 답 5번이고 26번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것은 답 3번이죠. 기억은 이게 뭡니까? 금지행위, 개공은 임의적 취소, 소공은 자격정지, 니은은 자격취소고요. 자격정지기간 중에 이중소속 또는 자격정지기간 중에 업무하면, 디귿은 인장등록 위반하면 개공은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 리얼은 소공의 경우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할 의무 없고 개공이 위반하면 업무정지고요. 미음은 계약서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개공은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 답 3번입니다.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가 바로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박스형 문제가 무려 작년에 16문제 출제됐습니다. 27번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국토부 장관이 신고센터 설치 운영할 수 있고요.
2번 신고인에 대한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요. 그 다음에 3번 신고센터는 신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요. 4번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를 받은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 등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7일이 아니고 10일 이내 그 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해야 됩니다. 7일 X 4번이 답이고 5번 신고센터는 매월 10일까지 직전달의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결과 등을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맞습니다. 답 4번입니다. 28번 옳은 것은 했는데 답 1번입니다. 해제 신고 안 하면 오직 거래 당사자만 처벌받죠. 개공이나 국가 등의 경우 해제 신고할 의무는 없죠. 할 수 있고요. 거래 당사자 500만 원 이하가 되렵니다. 1번이 맞습니다. 2번은 개업공개사가 해제 신고해야 된다. X. 해제 신고는 누가 한다고요? 거래 당사자에게만 의무가 있다. 3번은 소속공개사도 해제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는 있습니다. 4번도 국가 등이 해제 신고할 수는 있지만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거래 당사자 위임을 받은 사람은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 대행할 수 있고 해제 신고서 제출도 대행할 수는 있습니다. 의무는 해제 신고 의무는 거래 당사자에게만 있다. 29번 틀린 것은 했는데 시구 읍면장한테 농지 취득자의 증명 받아야 됩니다. 군수 X죠? 군수가 아니고 읍면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상속 이런 거는 농지 취득자의 증명 안 받아도 되죠. 상속은 합병 이런 거 안 받아도 됩니다. 상속은 내 의사와 상관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기는 거니까 투기라고 보기 힘들잖아요. 왜 이게 농지 취득자의 증명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경자유전의 원칙에서 농사 안 지을 거면서 투기 목적으로 하는 거 방지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상속은 자기가 투기하려고 받는 거 아니니까요. 3번은 시구 읍면장은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요. 4번 시구 읍면장은 7일 이내 농지 취득자의 증명 발급하는데 농업경영局에서 제출 안 하면 4일, 심의 대상인 경우는 14일. 중요합니다. 이거 개정된 내용입니다. 5번 시구 읍면장은 한 필지를 공유로 취득하는 자의 최대 인원수가 5명이 아니고 7명 이내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한 수를 초과한 경우에 농지 취득자의 증명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혹시 공법에서 이런 문제 봤어요? 못 봤어요? 여기까지는 안 갔어요. 이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있는 거예요. 법조문에 있어서 낸 거예요. 바뀌었으니까. 옛날에 없었는데. 이게 LH 직원 투기 사건 때문에 LH 직원들이 돈을 못 구하니까 여러 명이 대출 받아가지고 투기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여러 명이 산다는 것은 뭔가 이상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발급하지 않은 7명 이하 범위 내에서 시군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공법에서도 안 봤으면 이게 중요하다고 볼 수 없겠네요. 처음 봤으면. 어쨌든 그런데 개정됐으니까 한 번쯤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8월 아마 이게 18일부터인가 시행되는 내용입니다. 5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0번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처분 사유 틀린 것은 답은 4번이죠. 폐업 신고를 한 후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하면 무등록 중개업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4번이 답입니다. 이거 암기사항인데 이 벌칙 시험에 평균 2문제 나옵니다. 3년에 3천만 원, 1년에 1천만 원, 500만 원 과태료, 100만 원 과태료 암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30번에 답 4번이 되겠고요. 다음은 31번입니다. 31번. 틀린 것은 했는데 공동중개 시 참여한 개업공개사는 모두 서명 날인해야 된다. 2명을 넘는 때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한다. 우리 서식에는 2명만 적는 난이 있죠. 여기 서명 점 찍고 날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서식, 이게 서식에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법조문에는 서명 및 날인이라고 했죠. 서명 및 날인으로 바뀌기 전에 옛날에는 다 서명 점 찍고 날인이었어요. 근데 대법원 판례가 점 찍고 날인이 밋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법조문에는 밋이라고 바꿨는데 아직도 서식에는 가운데 점을 찍어놨어요. 어쨌든 굳이 따지면 밋입니다. 밋 또는이 아니고.
맞습니다. 지금 우리 서식에는 2명만 적는 난이 있다고. 그래 3명이 공동중개했으면 1명은 별지로 그냥 첨부해서 종이 하나 더 첨부해가지고 2장 받아 놓으면 된다. 2번이 답입니다. 확인 설명서에 검표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내용을 확인하여 적는다. 시군조례죠.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가 아니라 시군조례입니다. 시군조례. 그래서 2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3번 확인 설명서에 토지 투기지역인지 기재한 난이 있습니다. 허가구역인지 기재한 난이 있습니다. 5번 민간임대 등록 여부는 대상 물건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인지 여부를 같은 여부를 임대주택 정보체계에 접속하여 확인하거나 임대인에게 확인하여 적는다. 네, 그렇습니다. 임대주택 정보체계가 뭐냐면 한번 인터넷에 여러분들이 검색해보면 렌터홈입니다. 렌터홈. 렌터홈 www.렌터홈 렌터홈이라고 한글로 치보면 나올 거예요. 아마 www.rentohome.co.kr인지 co.kr인지 모르겠네요. 이게 아마 go.kr일 가능성이 많겠죠. co가 아니고 co는 컴퍼니고 go는 거버너먼트 정부니까 정부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안 나와요. 검색하면 주소 뭐로 나와요? 이게 렌트홈이라고 인터넷 한번 치보세요. 뭐라고 나오는지 co.kr인지 go.kr인지. 이 정보체계에 들어가면 만약에 이천시 무슨 동 치면 거기 지번별로 다 나와 있어요. 이게 민간임대 등록인지 아닌지. 뭡니까? 지오입니까? 시오입니까? 지오 맞아요? 시가 아니고 보통 컴퍼니가 아니고 거버너먼트니까 go.kr. 이게 임대주택 정보체계입니다. 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는 최대 1년에 5%밖에 못 올리고 뭐 10년간 보통 살 수 있죠. 그래서 일반 개인 나무 집에 사는 것보다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 특히 요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많이 해요. 그럼 새 아파트에 10년간 살 수 있고 최대 1년에 5%밖에 못 올리니까 괜찮죠? 그렇게 해가지고 분양받아가지고 나가. 이제 단점은 문제는 뭐냐면 이게 보통 2년마다 연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 입주 날짜에 맞춰가지고 돈 내달라고 하면 안 내줄 수도 있어요. 법에는. 근데 공공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LH 임대주택의 경우는 중간에 세입자 나간다고 무조건 돈 내줘요. 한 달 전에만 이야기하면. 계약기간 중에라도. 개인 주택의 경우 돈 안 내줘도 되잖아. 2년 계약했으면 2년 동안 안 내줘도 되죠. 민간임대주택도 2년 계약했으면 2년간은 안 내줘도 돼요. 돈을. 단점은. 그래도 일반 완전 개인들 집에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죠.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이. 자, 그 다음에 32번입니다. 32번. 틀린 것입니다. 법인 외의자가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일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을 신고해야 된다. 우리 암기 프린트는 13번에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일지구는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 제출해야 되고 법인은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자금 조달 계획에 관한 증빙 자료는 투기과일지구만 제출하죠. 개인이든 법인이든. 2번 법인 외의자가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일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와 매수 입주 예정 시기를 신고해야 된다. 3번 거래 당사자 중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는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 규정을 배제한다.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입니다. 이게 작년에 기출문제 복수정답이었는데요. 작년에는 거래 당사자 중 1인이 국가 등인 경우 자금조달 계획 제출 적용 배제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X입니다.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입니다. 매도인이 국가 등이면 즉 LH로부터 LH가 국가 등이거든요. LH로부터 분양받아도 수분양자는 자금조달 계획 신고해야 된다고요.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입니다.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 하면 X입니다.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는 자금조달 계획 제출 안 하고요. 4번 법인 외의자가 비규제지역
비규제지역이라고 하면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아닌 경우 6억 초과가 아니라 이상, 6억 이상 주택취득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이때 주택이 작년에는 주택법상 주택이었는데 지금 건축법상 주택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암기 프린트 13번에 그 제가 주택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건축법으로 고치세요. 암기 프린트 13번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주택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축법으로 고치라고요. 건축법에는 보면 뭐가 있어요?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다. 단독주택은 단다, 다공, 공동주택은 아연, 다기가 있는데 공관, 기숙사는 제외합니다. 공관이나 뭐 시장 공관 이런 걸 갖다 투기하는 건 없잖아요. 기숙사, 기업체가 기숙사 사는 거니까 투기 목적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암기 프린트 13번에 주택법이라고 되어 있는 게 건축법으로 개정됐습니다. 건축법. 그럼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뭐 주택법이나 건축법이나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오피스텔이라든지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든지 상가의 경우에는 자금 조달 계획 제출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생활형 숙박시설이 완전히 서울에 뭐 거주할 수 있다 이렇게가 분양해가지고 지금 소송해가지고 뭐 사기 가장 광고로 소송하고 난리예요. 지금 뭐 분양가가 거의 10억 정도 되고 그랬더라고요. 서울에서. 근데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생활형 숙박시설에는 숙박시설이니까 거주하면 안 돼요. 거주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 건축법상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 부과한다고요. 그 생활형 숙박시설은 웬만하면 분양 안 받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6억 초과가 아니라 이상입니다.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라 건축법상 주택, 단독주택, 건축법상 주택이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요것만 주택취득자금 조달 계획 제출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로 이제 아파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려면 어디 하라는 이야기예요? 주택이나 토지에 투자하라는 이야기죠. 규제를 한다는 거는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 상가 이런 거는 돈이 안 되니까 규제를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5번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틀렸죠? 뭐만 한다고 했어요?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법인이든 개인이든 자금 조달 계획에 관한 증빙자료는 투기과열지구만 증빙자료 제출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서울에서 아파트 분양받으려면은 2년 후에 입주할 거, 3년 후에 입주할 돈 어디 났는지 다 증빙자료 제출해야 돼요. 그 대신에 미래소득이라고 해서 자기 연봉의 3배까지는 인정을 해주긴 하더라고요. 지금 당장 입주하는 건 아니니까. 자, 5번이 답입니다. 증빙자료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투기과열지구만 증빙자료 제출합니다. 암기 프린터는 13번에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33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